네, 2021년 10월 27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2번째. 오늘의 제목은 직권남용 수사 대상이 된 이재명입니다. 부제는 유한기는 왜 황무성을 따로 만났나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검찰은 직권남용, 이재명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입니다. 유한기 씨, 지금은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2015년 그는 성남도계공의 개발본부장이었죠. 그러한 때인 2015년 2월 6일 황무성 당시 성남도계공 사장을 3번이나 찾아가서 2월 6일 중에 3번이나 찾아가서 사퇴를 종용하고 사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유한기 씨는 유동규 당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등을 거론하면서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 실장은 누구냐? 정진상이죠.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계공에서는 좌진상 우동규란 말이 돌았습니다. 이재명의 양측근, 왼팔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오른팔은 유동규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다. 그런 거죠. 이러한 압박에 대해서 황무성 사장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유한기 씨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시장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는 채널A가 이 녹음 파일을 그대로 공개함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죠. 이건 뭐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한기 씨는 이 성남도계공이 민간 합작으로 하겠으니까 대장동 개발을 민간 파트너를 뽑을 때 1차 평가에 평가위원장을 하고요. 2차 평가회 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합니다. 대장동 사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는 겁니다. 이게 왜 뺐냐가 지금 큰 문제인데, 그때 실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과 2팀에서는 공모지침서 공고를 하기 전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조항을 넣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은 유한기 본부장, 개발본부장이니까 거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전달됐으나 빠졌습니다. 당시 성남도계공에서는 유동규 씨를 U1, 그 다음에 유한기 씨를 U2로 불렀습니다. 황무성이라고 하는 사장이 있지만 실세는 넘버1 실세는 유동규, 넘버2의 실세는 유한기라는 얘기였죠. 이 두 사람이 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황무성 사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놓고 아직 처리를 하기 전이지만 식물인간을 만들어 놓을 시점인데, 이때 이렇게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빼버렸습니다.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하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사준모라고 하는 단체에서 10월 24일 유동규와 유한기 그리고 정진상 이 세 사람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거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씨가 부장인데 거기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공범인 상태로 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러한 때인 바로 어제 채널A가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보도했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유한기 씨가 만 6년 만에 황무성 사장한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난 10월 13일 유한기 씨는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론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갖고 그 다음날 10월 14일 날 황무성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15일 만납니다. 왜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가 하면 10월 17일 황무성 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한기 씨는 자기가 어떤 걸 조사받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황무성 씨를 만나자고 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10월 15일 날 서울역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6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의 화제는 2015년 2월 6일에 있었던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한테 사퇴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눴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17일
황무성 씨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왔죠. 그런데 바로 18일 날 또 유한기 씨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때 황무성 씨가 왜 나를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채널A가 공개했습니다. 그대로 전하면 이렇습니다. 황무성 씨가 실제 유동규가 뭐라고 했어? 나 나가라고 할 때 유동규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유한기 씨는 어휴, 그건 모르죠, 사장님.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던 사안입니다, 사장님. 그럽니다. 황무성 씨가 알았어 하니까 유한기 씨는 앞으로도 저는 모릅니다. 그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앞으로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걸로 해달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황무성 씨가 남욱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취임하자마자 4월부터 그러고 다녔더만, 이분이 취임한 거는 2014년 4월이죠. 보니까 그때야 유동규가 나갔을 때, 유동규가 나간 거는 2014년 4월입니다. 그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데, 이때 그는 성남 도계공으로 나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7월 달에 다시 복귀를 하죠. 선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부터 다 기획이 돼 있던 거구만 하니까 유한기 씨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언론에 나와서 다 알죠. 전혀 몰랐어요, 저도. 이러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채널A에서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한테 사퇴를 종용하는 그 녹음이 공개됐었죠. 네. 이러한 사실들은 유동규, 유한기, 정진상 세 사람이 황무성 사장한테 사표를 내라고 강제한 것이 사실인 것 같죠. 그리고 본인들의 권리도 아닌데 한 직권남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녹음에서 나온 것처럼 시장님 말입니다 한 부분처럼 이재명 씨가 관여된 거라면 그 또한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없죠. 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자 채널A가 또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은 계속 언론이 보도를 하면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녹음이라든지 무슨 파일이 나오면은 그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검찰이 움직이는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이 굉장히 빨리 유동규 씨를 배임을 빼고 기소를 했고 재판을 열어서 유동규 처벌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거죠. 유동규에서 끊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검찰인 것 같은데 언론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따라가는데, 자, 검찰은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수사를 과연 이재명 씨한테까지 적용시켜서 혐의를 찾아낼까요? 혐의를 찾아낼 의지가 있을까요? 유한기 씨는 상당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이젠 자기가 살아야죠. 모든 사건이 터지면 각자 도생으로 달려가는 게 사람의 본능 같습니다. 따라서 황무성 씨를 만나서 내가 조용한 바가 없다라고 부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2월 24일 채널A에서 두 사람의 2월 6일 2015년 2월 6일 대화 녹음을 공개함으로 해서 이거는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준모가 고발을 함으로 해서 세 사람은 물론이고 이재명 씨까지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씨에 대한 수사를 과연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사건을 또 불러올까요?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를 완주할까요? 아니면 사법 처벌을 먼저 받을까요? 아니면 혐의 없음이 될까요? 우리 검찰이 똑바로 수사를 하는지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